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규빈입니다. 살다 보면 박수 칠 일 참 많죠. 박장대소라고 해서 재밌는 일이 생겼을 때도 크게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요. 상을 받거나 좋은 일 있을 때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칩니다. 또 운동선수들은요, 응원의 의미로도 박수를 치더라고요. 슛 기회를 놓친 선수에게 동료가 박수를 보내면 힘내라는 사인인데요. 2015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무사히 넘긴 나 자신에게도 크게 박수 한 번은 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12월 29일 화요일 첫 곡은 김성호의 웃는 여잔 다 이뻐 듣고 올게요. 12월 29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김성호의 웃는 여잔 다 이뻐였습니다. 맞아요. 웃는 사람은 남자고 여자고 다 누군가를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웃는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정말 추웠어요. 이번 세밑 한파 정말 강력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움직이기에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옷 두둑이 챙겨 입으시고 따뜻한 물도 자주 마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옷을 조금 이런 기온이 내려가고 그러면 과하게 입는 편이에요. 오히려 더. 조금만 춥다고 하면 막 털 달린 옷, 그리고 겨울에는 막 양말 두꺼운 거 신고 막 그래요. 감기에 대한 조금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따뜻하게 다니는데 이제 낮에 햇볕 강해지면 막 덥고 땀나고 그러죠. 그래도 건강하게 겨울 나야 되니까 따뜻하게 입어야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문자 번호는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샵 0945번으로 방송 들으시면서 소감 올려주셔도 좋고요. 저희 이따가 퀴즈 나가는데 퀴즈 참여 많이 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또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까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015 총결산 전성기 퀴즈. 이번 주 전성기 퀴즈는 2015년을 뜨겁게 달궜던 화제의 단어를 맞춰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오늘 문제 드릴게요. 올해 이 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지난 2월에 위헌이 결정됐고요.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배우자의 불륜을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됐는데요. 62년 만에 폐지된 이 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3글자입니다. 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답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 들어갑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어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유해 화학 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포 제로,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유행의 선두주자 보다 안경 주식회사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에는 전성기 법률상담소 준비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숭늉이 너무 그립다. 장국이 너무 그립다. 연탄불 고등어가 더욱 그립다. 사람 사는 얘기 꼭 필요한 정보까지 다 모여있는 곳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밥밥집 밥밥 갈스런 집밥과 같은 사람 사는 얘기 속에 구수한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가
남긴 오만이의 사랑 오늘따라 왠지 94.5가 맛있다 귀로 얌얌 맛있다 귀로 얌얌 맛있다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을 풀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시간입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 법률 상담 같은 경우에 네. 이것도 좀 그 시기를 좀 타나요? 아무래도 사회적 이슈가 어떤 법률적인 게 터지면은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오늘 그렇군요. 퀴즈의 정답에 관해서도 위헌 판결이 났던 시기에 그것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률이 폐지가 되면서 그 부분에서 과거에 처벌받으셨던 분들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거든요. 오, 네. 그런 이제 사회적 이슈들에 타면서 법률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뭐 명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계절을 타지 않느냐 뭐 시기를 타지 않느냐 궁금했어요.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뭐 시기를 타지는 않지만 추석이나 이제 설, 네. 대명절이 지난 다음에는 끝나고 나서 뭐 이혼 소송 관련한 명절 상담. 증후군 우리 그런 주부님들 식으로 좀 타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연말이라고 꼭 바쁘거나 그러시진 않나 봐요. 네, 그렇진 요즘엔 않아요. 그럼 한가하시군요. 네. 네, 그럼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김정우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물어봐 주세요. 문자는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샵 0945번으로 보내시면 돼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고요. 전화 거시려면 서울 지역번호 02-771-0945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고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해 보기 전에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죠. 법대로 합시다. 네. 이번 주 주제는 10년 전 아버지가 형에게 준 10억 돌려받을 수 있나? 이겁니다. 네. 상속 관련 네. 사건이네요. 상속 분쟁. 어떻게 이게 좀 해마다 증가한다고 하던데. 해마다 꽤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같아요.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거에 뭐 장자 상속이 워낙에 뭐 일반화되어 있었고 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녀들이 동등하게 상속분을 갖는다는 걸 어디서 알고 있었지만 그냥 뭐 부모님이 상속하는 대로 내가 따라야지라고 대부분이 오히려 자녀들이 생각을 하는 네.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졌는데 이게 이제 여성들의 이제 권리 의식도 좀 강화되고 네. 뭐 장자 상속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일반화가 안 된 의식이 바뀌는 경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러면서 뭐 예전 노년기 현재 노인인 분들은 이제 좀 아들을 우대하는 관념을 아직도 갖고 계신데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은 그렇지 거예요. 않고, 네. 그러면은 또 그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상속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또 이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연령이 늘어나시면서 네. 기대 수명이 그 노년기에 굉장히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네. 한 명의 자녀가 그 부모를 봉양을 하다가 그 기회를 이용을 해서 재산을 미리 자신의 네네. 앞으로 빼돌려 놓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근래에는 이런 형제 자매들 뭐 그리고 뭐 배다른 형제의 공동 상속인들 해서 이렇게 과거에 살아계셨을 때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걸 돌려받을 수 없냐 내가 이런 식의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회가 많이 변해서 그렇군요. 뭐 여권이 신장된 부분도 있고, 또 뭐 이혼, 재혼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그쵸? 많은 서로 것 같습니다. 자식들 간에 분쟁이 있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10년 전 아버지가 형에게 준 10억 돌려받을 수 있나 이게 주제인데. 네, 맞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더라도 유류분이라는 권리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 맞습니다. 권리가 어떤 건가요? 사실 유류분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것은 상속 개시 시점부터 사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이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시점부터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시점에 갖고 있던 재산을 그 물려받을 상속인들, 자녀들이라면 있으면 자녀들이 공동으로 똑같이 나눠갖는 게 상속이잖아요. 네. 근데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이미 돌아가신 시점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형제나 이런 사람들한테 상속을 미리 증여 같은 걸 해놓은 겁니다. 네. 그러면은 속상하겠죠. 그렇죠. 네. 그걸 뭐 모르고 있던 다른 그렇죠. 형제나. 다른 형제들이 이런 사람이 속상하고 배신감도 들고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속인들에게 유보된 일정한 법률상의 상속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속하기 전 망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일정한 상속인에게 증여를 해서 재산을 모두 다 상속을 미리 해놨다면 네. 원래 받을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보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억 정도를 형제가 2명인데 미리 형에게 10억의 재산을 증여를 했다. 그 원래 자기가 받을 수 있을 상속분은 5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2분의 1. 그렇죠. 근데 법원에서는 법률은 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유류분으로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이 형한테 원래는 5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2억 5천만 원을 내 유류분으로서 돌려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게 기사 같은 거 보면 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네, 이런 맞습니다. 단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소송을 청구하는 네.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시효가 있나요? 이게 지금 이 유류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어느 정도들 많이 인식을 하세요. 근데 항상 저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소멸시효가 대부분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났다는 건 보통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나요? 이것의 소멸시효라는 것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미 뭐 증여가 된 사실을 알았다. 그럼 안날로부터 1년이고. 네.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쭉 지내왔어요. 근데 내가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알았다고 칩시다. 네. 근데 상속이 개시되고 10년이 지나면 끝납니다. 그렇군요. 그때는 네. 아예 소송을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 개시 시점부터 1년, 그리고 안날로부터 1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날로부터. 그게 아니라면 상속 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상속이 되고 나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한 10년 넘어서 찾아오신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20년 네.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하면서 상담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시면 이 기간 부분을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그 상속분을 침해받았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그 안날로부터 1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겠죠. 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뭐 가족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만들기 싫으시면은 본인이 떠안고 가시는 것이고 대신에 그 억울하게 그 시점을 놓쳐가지고 상속분을 주장 못했다, 유류분을 주장 못했다 하면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또 평생 동안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소멸시효가 그러니까 효력을 잃거나 중단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유 같은 건 없나요? 근데 뭐 특별히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의 소멸시효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일반적인 모든 어떤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 가압류라든가 이런 거 가처분하면서 중단이 됩니다. 아니면은 소를 진행을 하거나. 그러니까 10년이 되기 전 11년 12월 31일 날 네. 그때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점이 지나가니까 이제 1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소송을 이미 딱 진행을 해놓으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고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가압류 같은 거를 그 전에 이 유류분 청구권을 청구 원인으로 해서 잡아놓으시면 소멸시효가 우선 중단이 되는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개시가 돼요. 이제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지금 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정보가 필요 없게끔 서로 형제간에 그죠? 맞습니다. 화목하게 그렇게 되면 더 좋은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더라도 유류분이라는 게 있다는 거 이번 정보로 아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문자 사연 하나 들어와 있어서 이거를 좀 여쭤볼게요.
5014번님의 사연인데요.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로 일어난 경미한 사고였는데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로 몸이 아프다면서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넘게 퇴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에 제가 종합병원에 함께 가서 검사를 한 결과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그 상대 차량에 그 사람이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을 하고 또 한 달 넘게 치료를 한다고 하니까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라고 지금 문자 사연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종종이 아니라 너무 많죠. 많죠. 맞아요. 사실 이래서 뭐 사고가 나면은 목부터 잡아라, 뒷목부터 잡고 뭐 쓰러져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만 안 하면 너만 손해다, 뭐 이런 식의 인식도 팽배해 있는 것 같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보험료도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해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다 책임보험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아프지도 않으면서 누워 계신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모든 병원비를 지급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꾸 누워 계시고 아프다 하면 하루하루 병원비가 늘어나니까 조금 더 위자료를 많이 지급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만약에 이게 도를 지나치면 보험사기 미수로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아프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받았다면 보험 사기가 기수에 이른 거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크고요. 다만 아프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하려고 하기 위해서 네. 괜히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하거나 하면은 오히려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보험 사기범이 되는군요. 그렇죠.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사실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금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며칠 정도 더 누워있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 사기나 보험 사기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근데 이분은 상대가 과한 보상을 요구할 때 이제 본인이 내가 뭔가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어차피 이 본인께서 책임지실 부분은 없어요. 어차피 네.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팀이 다 법무팀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의는 이미 보험사에서 다 제기를 할 거고요. 마음 아프시겠지만 억울하시더라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겠거니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억울하시면 보험사 측에다 더 강력하게 이 부분 조사를 해달라. 빨리 처리를 해달라. 제대로. 네, 요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5014번님은 뭐 본인은 특별히 고민하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당신의 전성기 오늘 1부 마칠 시간입니다. 화요일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상담소 진행하고 있어요.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법률상담 필요하신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저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규빈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전성기 퀴즈 한 번 더 드릴게요. 2015 총결산 전성기 퀴즈로 이번 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에 폐지된 이 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던 법이었죠. 그런데 이 법이 62년 만에 폐지되면서 더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법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죠. 뭐뭐죄입니다. 지금 바로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아시는 분들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전성기 법률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도 받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물어봐 주세요. 문자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시면 돼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고요. 전화는 서울지역번호 02-771-0945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한번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어요? 저는 재혼을 앞두고 상담을 하고 싶어서 전화드립니다. 아, 재혼을 앞두고 상담하고 싶으셔서요? 네네. 저는 60세이고요. 한 20년 전에 이혼을 하고 아들, 딸 혼자 키우다가 다 결혼시키고 작년에 친구 소개로 만남을 가진 남자가 있었는데 이번 구정 때 살림을 합치려고 해요. 네. 예, 혼인신고는 안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만남 초기에는 30평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하자고 해서 서로 약속을 했는데 그쪽에 딸과 대화를 나누시고 난 후에는 또 말을 또 바꾸길래 땅이 있으니 나중에 땅 팔면 1억을 주겠다 또 이렇게 말을 바꾸길래 저는 이렇게 말을 바꾸니까 신뢰도 가지 않고 해서 재혼하기 전에 어떤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써야 나중에 이를 어길 시에 제가 피해를 안 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상담드립니다. 아, 네네. 그러셨군요. 여기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네. 어떠세요? 네. 우선 20년 동안 또 아들, 딸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제 본인의 인생을 또 황혼기를 또 보내셔야 하니까 우선 축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이게 혼인신고를 안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본인께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 계약서를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본인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없어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자는 게 지금 전화 주신 분의 아파트를 남편분과 공동명의로 하자는 제안을 하신 건가요? 아니, 예. 남편들 분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이렇게 하려고 처음에 약속을 했거든요. 아, 지금 남편들 분이 혼자 사시는 아파트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본인하고 공동명의로 해주겠다. 처음에 말씀을 하셨단 말인 거죠? 네. 아,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안 되겠다 싶다고 하더니 나중에 이제 1억을 주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신뢰가 좀 많이 깨졌고 계약서 같은 걸 써서 확실해놓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1억 원을 사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증여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증여계약서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어느 정도 날짜를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년 후. 그죠? 그렇죠? 1년 후 2016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를 어느 정도 두 분이 협의를 보셔 날짜를 정하신 다음에 아니면은 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1억 원을 증여하기로 계약한다. 라고만 해 놓으셔도 사실 그것이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근데 두 분이 한 가정을 꾸시려고 하는데 너무 야박하게 가는 건 좀 그렇지만 조금 더 그렇게 엄격한 어떤 법률 장치를 원하시면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에다 1억 원짜리 근저당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1억 원에 대해서 본인이 담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증여 계약서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력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두 가지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증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서를 쓰시고 뭐 더 가능하시다면은 뭐 공증을 받아놓으시면은 더 효과적이고요. 여기에다가 아파트나 뭐 땅이 있다고 그러고 그 땅에 대해서 1억 원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 부분을 집행을 하시거나 돈을 받으시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님 도움 좀 되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재혼 앞두고 계시니까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해서 사이좋게 화목하게 사셨으면 그런데 좋겠어요. 혹시 제가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만약에 뭐 혼인신고를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혼인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훨씬 쉬운 게 있어요. 부부재산 계약제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미 지지난주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제도인데 혼인신고를 하시게 되면 부부재산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훨씬 더 강력한 효력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에 이제 뭐 재혼 가정이 많다 보니까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이제 재혼 앞두고 어떤 내용으로 뭐 계약서를 쓰고 그러기도 하나요? 사실 많이 안 쓰죠. 뭐 부부 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갑자기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가면은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지기도 사실 하고요. 네.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뭐 재산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은 워낙에 나중에 그 금전적인 분쟁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부 재산 계약을 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사실 있는데 일반적이진 않는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황혼의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들의 상속의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를 깔끔히 하려고 부부 재산 계약 제도를 활용하시는 경향은 좀 많아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맞아요. 조금 전에도 그러니까 뭐 이제 말이 자꾸 좀 바뀌니까 신뢰가 좀 깨졌다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걸 좀 물어봐 주셨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저는 이사한 지 한 3개월 넘었고요. 네. 전세로 와서 세입자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주인 아들이 결혼해서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주소를 전입을 안 해갔거든요. 네. 안 해가서 어른도 없을 때 그게 사채 같은 거 이런 거를 장사하면서 많이 썼나 봐요. 대보 뭐 이런 데 돈이랑 밤낮으로 이제 우편물도 막 우리 집으로 다 오고 밤낮으로 사람이 찾아오거든요, 지금. 네네. 그래서 주인 아줌마한테 얘기했더만은 당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이러면서 우편물만 모아달라고 이러면서 한 번씩 가끔 가지고 가시거든요, 한꺼번에. 네. 근데 그거 나중에 퇴거를 안 해갔으니까 혹시라도 집에 이상이 생기면은 전세가 우리가 또 손해보는 거 없는지, 그리고 아들 주소를 옮겨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요즘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우선은 지금 전화 주신 선생님께서는 이사하신 다음에 전입신고 하셨죠? 바로 토요일 날 해서 월요일 날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까지는 다 맡아놨거든요. 네, 그러면 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최소한의 장치는 다 하신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다만 지금 전에 살고 있던 세입자, 다시 말해서 집주인 아들이 자신의 전입 세대를 말소를 안 하고 간 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겨가지를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만 여기에 대해서 본인께서 손해보실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미 전 세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에 대한 권리를 뺏겼기 때문에 거기다 권리인 범죄 보호를 하나도 못 받아요. 해서 전입신고가 한 집에 2명이 되어 있다고 해서 본인께서 지금 선생님께서 피해를 보실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집으로 여러 가지 고지서라든가 기타 뭐 우편물들이 송달되어 온다거나 이런 이제 불편함이 좀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니 네. 밤낮으로 그 사채업자들이 대부업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야,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고 계시면 사실 뭐 전입신고가 돼 있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우선 그 말씀드리고 다만 그에 따른 불편함이 많으시다고 하시니까 우선은 주민센터 방문하십시오. 절차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신분증 가지고 주민센터 가셔서요. 거기서 이제 이 사정을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 전입신고는 저번에 제가 전화 통화를 한번 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뭐 아들하고 뭐 아버지하고 계약서를 썼겠느냐고 괜찮을 거예요.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게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불편하시잖아요. 네. 전입세대 말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전입해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전입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주민센터 가셔서 그 전 전입 세입자의 전입세대 말소를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법적 권리고 그냥 하실 수 있는 어려운 절차도 아닙니다. 네, 다만 이걸 신청하시면 주민센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말소 처리를 해주거든요. 뭐 대략 1개월, 2개월 정도 시간은 걸리긴 하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우선은 뭐 신청을 해 놓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피해를 보실 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시간적으로 걸린다고 해서. 근데 뭐 많이 불편하신 상황인데 굳이 참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주민센터 가셔서 전입세대 말소 신청을 하고 싶다. 전세입자가 안 빼간다 해서 지금 우리 집에 불편함이 많다. 이유 설명하시고 전입세대 말소 신청을 하시는 걸로 절차를 한번 진행을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항상 해주시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죠? 네네네. 네, 항상 불안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걱정하지 마세요. 주민센터 바로 가보시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로 도착한 짧은 고민을 좀 만나볼게요. 1122번님이요. 아파트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방화문을 열어놓으면 소방법에 위반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옆집에서 자꾸 닫지 말라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심지어 저희 집 앞에 화가 났는지 쓰레기를 던져놓고 갔어요. 아이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소방법에 저촉되는 방화문을 자꾸 열어놓는 행위하고 쓰레기를 투착한 행위. 네, 옆집에서 자꾸 닫지 말라고. 그런데다가 쓰레기를 또 놓고 갔다네요. 근데 사실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처분은 가능하고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입증을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저희가 당신의 법률 상담소 상담 코너에서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CCTV로 누가 버리고 왔는지를 다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힘드네요. 사실 그 이웃 간의 이러한 다툼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제가 서로 분쟁을 만드시라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방화문 같은 경우에서 지금 원인이 발생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방화문은 사실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네. 열어놓으면 안 되는데 다만 열어놓아도 버팀목만 안 해놓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화문을 열어놓는 것에 대해서 서로 분쟁이 발생하신 게 과태료가 나올까봐 두려우셔서 서로 분쟁이 생기신 거라면, 아니면은 근데 이게 아니면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바람이 들어오니까 싫어서 난 닫아놓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라면 서로 합의를 보셔야 되는 거고. 다만 버팀만 해놓지 않으셨으면 방화문이라고 해서 열어놨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무조건 처벌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님은요. 토지 보상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변호사가 변호사직을 그만두고 횡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뭔가 빨리 진행이 안 되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네요. 그러게요. 이게 아이고. 이 변호사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요. 변호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왜 이해가 안 되지만 네, 이분도 답답하시겠는데요? 많이 답답하시죠. 근데 이미 어차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수사를
유심히 천천히 좀 지켜보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에 불기소가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죠. 항고를 하시거나 재정 신청을 통해서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수사기관에 전화를 자꾸 하시거나 문의를 하시면서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수사에 진척된 경과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할 수는 있지, 어떤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수사기관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수사기관과 연락을 취하시면서 진행 상황을 자꾸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화요일 전성기 법률상담소 오늘도 이렇게 해서 김종호 변호사님과 함께 이렇게 요점만 탁탁 짚어서 깔끔한 상담해드렸어요. 법률상담소 코너 이렇게 오늘이 또 근데 마지막 시간이라고 그러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님 꽤 오래 하셨죠? 네, 한 올 3월 정도부터 했으니까요. 거의 그렇죠. 한 1년. 네, 1년 가까이 했습니다. 졌는데 그동안 어떠셨어요? 청취자분들의 고민 상담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았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서 제가 더 큰 도움과 경험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짧지만 좋은 인연이었는데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청취자분들하고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전성기 법률상담소에서 맡아주신 김종호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막을 거둬라 너의 메르스 사태는 저는 크게 메르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건 언론에 좀 부풀렸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메르스는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아빠도 아들을 잃을 수 없었다. 제가 분명히 학점 인수를 다 하라겠는데 학점 인수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내한테는 가장 힘들었죠. 내 개인적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 내년은 더 힘들어지고,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청년들의 실업 문제, 이게 가장 가슴 아가 큰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고.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2015년을 보내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2015년 사건 사고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사회적으로 시끌시끌했던 사건 사고도 들어봤고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매년 다사다난했다,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썼는데 올해도 안 쓸 수가 없어요. 역시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요. 내년에는 부디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왜 첫 번째로 가본 스키장은 평생 마음속에 남는 걸까요? 눈앞에 펼쳐진 수십 개의 슬로프와 폭신한 눈의 감촉, 아름다운 눈꽃까지. 내 아이에게 이런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줄 스키장은 오직 용평뿐입니다. 스키 첫 시작은 용평에서. 용평 리조트.
30분 안에 행복해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포함이 되네요. 귀찮은 숙제를 해치워라. 네,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미루어뒀던 병원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도 성가신 일이 사라졌다는 해방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저만치 미루어뒀던 귀찮은 숙제, 오늘은 한 가지씩 해치워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 간통죄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7581번님, 6426번님 두 분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 4월과 5월의 장미 이 곡 전할게요.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